어, 윤석열의 자해 블랙 코미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선발도 더럽게 안 맞는 새끼들. 이제 지금 그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있던 분들이 오늘 이제 자료 보도 자료를 좀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총 11페이지짜리인데 이 내용 뭐 우리는 어차피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 지금 북송 논란 관련해서 그 의도를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 북송 논란은 문 대통령을 해코지하고 수사할 의도다. 정확하죠? 근데 이게 웃겨. 검찰이 조국 장관에 수사하는 거랑 아주 비슷한 거야. 일단 잘못된 정보를 흘려요. 그 언론에다가 여론전을 먼저 해. 문화일보 7월 20일자 기사.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무부의 법리 검토에도 청와대가 어민 북송을 강행했다. 가짜뉴스예요. 요거는 윤석열 정부 어디선가 언론사에 흘린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중앙일보가 냈던 거 있잖아요. 유엔사 북송 거부, 문재인 정부 국군시켜서 강행, 미군 사령관 붕괴. 아주 자학적으로 날죠. 네. 미군 사령관이 붕괴했다는 거야. 이런 보도를 한동훈이하고 윤석열이 조국 장관 수사할 때 했던 거잖아요. 단독 내면서. 이 사령관이 왜 붕괴했어요? 뭐 우리가 미국의 속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민지도 아닌데 사령관이 저런 일이 있었다고 한들 붕괴할 이유가 뭡니까? 분개할 권한이 없어. 예. 그러니까 그 미국 쪽에서 넘겨준 SI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다 그 정무적 판단을 근거로 북송하기로 결정한 건데 뭐 반대했으면 미국이 그 전에 반대를 했겠지. 근데 왜 그거에 대해서 미군이 뭐 붕괴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게 크로스 체크 되지 않고 저 기사만 읽었던 하태경이 그렇게 똥볼을 찬 것처럼 저 기사는 진짜 다들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소설 한 편입니다. 예. 갈수록 나라가 우스워진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이 공적 기관들이 하지도 않은 일들이 마치 한 것처럼 기사화되고, 또 이거에 대해서 반론이나 반박 기사 아니면 팩트 체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확인을 해서 알게 되지만,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은 사실은 이게 나라 국가의 경영이라는 것을 너무나 그냥 사적 감정이나 장난하듯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국민 한 사람으로서 이게 정말 이건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권이라고 하는 게 여론몰이에만 혈안이 돼가지고 팩트체크는 필요 없어. 지금 보수 극우 유튜버들은 좀 전에 그 중앙일보 기사 같은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소재로 작동을 하죠. 야, 유엔사 뭐 사령관이 붕괴를 했대.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데 가짜뉴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자료에 보면 그게 나와요. 읽어드릴게요. 유엔사가 추방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 당시 국방부는 미 사령관의 부정적인 반응을 인지한 바 없으며 미 사령관이 붕괴했다는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다. 최소한 지금이라도 미 사령관 당사자 얘기를 들어보고 주장하라. 이런 식인 거예요. 팩트체크해보면 나오는 건데 어쨌건 지금 어민 북송 유엔사 승인 거부도 거짓 블랙 코미디라는 이야기가 코미디라는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진짜로 코미디였거든요. 코미디를 코미디로 하지 그럼 뭐라고 합니까? 다큐멘터리라고 합니까? 그냥 쇼를 한 거야. 왜냐? 철저하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 흠집내기 수사로 향하는 것을 의도는 윤석열의 의도야. 네. 근데 거기에 국민의힘이 받쳐줘야 되잖아요. 여론몰이를 해야 되는데 이 무능한 것들이 선발도 안 맞아요. 그 장면 하나가 있죠? 이거 북한 사투리를 해주시면 안 돼요? 유엔사를 패싱하고 국방부에서는 직접 개문하라고 지시한 건 팩트가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국방부 장관이 유엔사 승인하에 판문점을 통과한 건 사실입니다. 이때부터 당황하기 시작하는 이게 이제 블랙 코미디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 그 태용호도 말을 바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북송한 2명이 선원 16명을 죽인 건 사실인 것 같더라. 아니 이 대정부 질보다 전에 있던 일이야 그거는. 예. 그 전에 있던 일인데 그 사람들이 살인한 거 아니다라는 팩트 체크를 지들이 해. 살인한 건 맞는데 지금 태영호의 논점은 뭐냐면 유엔사가 반대하는 걸 보냈다라고 하고 싶은데 국방부 장관이 아니야라고 이야기해 준 거죠. 그러니까 공격하는 지점을 점점 디테일로 말꼬리 잡아가면서 몰고 갔었는데 결국에는 셀프로 자살골 넣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윤석열이 임명한 국방부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의 카운터 파트너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군도 굉장히 중요한 카운터 파트너잖아요. 그러니까 미군을 엿먹이는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장관 입장에서. 근데 내가 오늘 황당한 걸 봤어. 권영세입니다. 권영세. 어제구나 어제. 그 이야기가 논란이 되니까 얘가 한 말이에요.
유엔사는 북송만 승인했지 강제 북송을 알고서 그냥 승인한 건 아니죠. 근데 이게 한 진짜 10번 읽어봤어요. 얘 무슨 말하고 있는지. 강제 북송에 대해서 판단할 권한이 유엔사에 있습니까? 강제 북송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들키니까 이걸 가져다가 이제 말도 안 되는 트집을 맞아요. 잡고 있는 거예요. 네. 북송은 승인했지만 강제 북송을 승인한 건 아니다. 이게 뭐냐, 술은 좀 먹었지만 음주운전한 거 아니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놈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핵심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누구죠? 뭐 장관도 이 통일부 국방부 장관도 사실은 자기 당 수준이 이렇구나라고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죽했으면 이렇게 실드도 못 네. 쳐주고. 끼리끼리라고 하잖아요. 윤석열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대통령의 대통령님의 그 뜻을 따라서 받들어서 맞들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당 대표가 있는데 뭐 더 이상 뭘 기다리? 이 정도 자충수 자살골 뗐으면 북송 이슈는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권영세가 한 짓을 자세히 보면요, 미군이 바보가 돼버려요. 미군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북송한다고 하니까 서가서 보내줬다잖아, 지금 이게. 아니, 어떻게 이런 논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논란은 있을 수 있어요. 논란을 50대 50으로 놓고 보면 이건 사건 해결이 안 풀리는 거야. 95대 5 정도로 국민의힘과 윤석열이 똥불 찬 거예요, 이거는.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해봐. 16명이나 죽인 연쇄 살인범들이 한국에 넘어와서 활보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국민들이 정반대의 상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사람들을 북한으로 강제 북송하지 않고 탈북민으로 받아줬다면 윤석열은 똑같은 상황에서 흉악범들을 풀어줬다고 또 공격했을 놈이야. 맞아요. 네. 어떻게 공격해도 똑같이 공격했을 놈들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했던 주장이 번번이 깨지니까 이제 드디어 강제 북송을 승인한 건 아니다 같은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미국은 정보가 부족해서 강제 북송인지를 모르고 문 열어줬겠습니까? 아이, 자, 그 가운데 그 대정부 질문, 아니 국회 정무위에서 전체 회의를 하는데 국민의힘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불러요. 근데 물어보는 질문이라는 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앞에 두고 윤석열 대통령 존경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물론 그 의도는 뭔지는 알겠어. 윤석열 안 좋아하잖아. 근데 너 나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질문 자체가 너무 수준 떨어져가지고 여기에 대한 전 세 글자로 답해드릴 수 있어요. 이머병. 아니 이게 지금 국회의원의 질문인 거잖아요. 한나라의 국회의원의 질문이라고. 이게 얼마 전에 김정은 땡땡땡 해봐. 이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사진 딱 깔아놓고 밟고 지나가 뭐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정말 유치합니다, 진짜. 저는 이거를 지금 민주당 소속 의원들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권익위 의원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국힘에다가도 물어보고 싶어요. 윤석열 대통령 얼마나 존경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관장들 중에 임기를 보장한 경우는요, 정파나 정권에 상관없이 중심 잡고 가라 이런 의미잖아요. 네. 물론 뭐 안 맞으면 나갈 수도 있죠, 일부는 자발적으로. 근데 안 나가면 바로 감사원이 동원돼가지고 막 특별감사 해버리면은 이제 약간 비리가 될 만한 거, 좀 돈 잘못 쓴 거, 회계 잘못된 거 나와. 그러다 보면 결국은 또 시민단체나 이런 애들이 고발해. 그래가지고 수사받게 만들어. 그러기 전에 나 조용히 나갈란다. 속편하게 살란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대놓고 윤석열 대통령 존경하십니까라고 물어보면 존경도 안 하면서 왜 있냐 이런 의도이긴 한데 이런 질문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대놓고 하는 새끼들이 정상이냐고요. 이제 전 위원장이 대답은 잘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최고 국가 책임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을 믿고 응원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한 건 사실은 윤석열 개인이라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관심 없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잘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 정도 말한 것은 사실은 전 정부가 임명한 어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나름대로 저 센스도 있고 자격이 갖춰져 있다는 것을 이 답변을 보면 좀 수준이 다른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자체가 너무 유치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 이야기를 되돌려주고 싶어. 그 질문한 놈한테. 너는 윤석열 존경하냐? 그러니까. 못하니까 물어본 거 아닐까요? 국민의힘에 물어봐야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어도 말하기 민망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존경은 그 태도와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지. 말로 이렇게 존경한다고 이야기하면은 그걸 누가 진심으로 믿어요? 예를 들어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걸 믿었을 거야?
코미디로 전락하는 거지. 국정 대정부 질문이 코미디로 아니, 전락하는 그러니까 거지. 이렇게 노골적인 건 처음 본다니까요.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안 했다고요. 이거를 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블랙리스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뭐 환경부 산하단체에서 박근혜는 쉽게 표현하면 망한 정권이에요. 국정농단으로. 그런 지점에서 예를 들면 이런 내가 나중에 알고 보니 그렇더라고. 환경부 산하단체가 있다고 칩시다. 거기에 환경부잖아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환경부가 환경 파괴부가 돼버려요.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말도 안 되게 원전을 승인시켜주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거는 뭐 국민권익위원장은요. 야 이런 구분을 떠나가지고 국민권익을 지켜라고 그 자리를 보장해 준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감사원장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보장이 안 되면 자기 소신껏 일을 할 수가 없거든. 그러면 여기다가 국민권익위원장에 뭐 감사원장에 지가 꼽고 싶은 사람을 꼽아. 차라리 그럴 거면 대법원장 나가라 그래. 대법원장 임명권자가 대통령이잖아요. 대법원장한테 말 못해. 그러니까 저쪽이 하는 건 대법원이 하는 모든 판결은 다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존경받고 싶으면 진짜 받을 짓을 해. 정치 보복만 혈안이 돼가지고 가지 말고 존경받고 싶으면 존경받을 짓을 하면 돼. 내가 안 뽑았지만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지들도 존경하지 않는 저기 당대표를 무슨 내부 정질이라고 뒷담하고 있는 그 인간성 안 된 그 인성을 누가 존경합니까? 씨발 진짜. 저는 바지 핏만 고쳐도 1% 존경하겠습니다. 정말 심각해요. 우리나라 대통령 그 바지 핏은 뭐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일반인 바지 2개 만들어. 네. 야, 정말 고퀄리티의 논평이었는데 그 뒤에 좀 이상해져 버려. 웃자 환장이니까 네. 여기까지 해.